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4년째 되어가고 아이는 이제 가지려고 계획 중이에요. 저와 남편이 쿵짝이 워낙 잘 맞아서 그런지 둘이 노는 게 재밌어서 어쩌다 보니 신혼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네요. 그래서 아이를 계획 중인 요즘 아이가 누구를 닮을까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눈만큼은 제 눈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눈이 굉장히 크고 예쁜 편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제 눈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른 이유였어요. 눈이 크고 예쁜 것도 당연히 좋지만 아이가 저를 닮아서 어디 가서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눈이 크기도 크지만 안광이라는 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쳐다볼 때마다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거든요. 눈이 맑고 예쁜데 뭔가 그 안에 광기가 보인다나? 저랑 눈을 마주치면 제 앞에서 허튼 짓을 못하겠다며 제 친구들은 저를 맑은 눈의 광인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남들은 제가 예쁘장하게 생긴 것과 달리 4차원의 별난 행동들을 많이 한다며 제가 또라이 기질이 있다더라고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구김없이 밝을 뿐인데 말이죠. 근데 또 잘 생각해보면 남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밝은 성격이라 주변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가끔씩 저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왜 싫어하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지? 하고 말이에요. 거기다 제가 그런 쪽으로 눈치가 좀 없는 편이라 누가 저를 미워하고 괴롭혀도 그게 괴롭히는 건지 모르거든요. 비꼬아서 하는 얘기를 욕인지도 모르고 고지고대로 듣다 보니 그저 다 칭찬인 줄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겪어도 데미지가 0이다 보니 되려 저를 괴롭히려던 사람들이 열받아하며 제 풀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상대방이 그러는 동안 단순한 성격인 저는 나쁜 일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다 보니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죠. 그런 제 성격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의 제 남편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남편과는 친구로 만난 사이라 처음부터 볼 꼴 못 볼 꼴 다 보여준 탓에 설마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 같은 왈가닥이 어디가 좋다는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남편을 받아주었죠. 저희가 결혼 약속을 하게 되고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안 봐도 허락하시겠다며 제 결혼을 무척 반기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별 걱정 없이 사는 것 같고 연애나 결혼 쪽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보니 이러다 제가 시집이나 갈까 싶으셨던가 봐요. 그런데 결혼할 사람이 있다니 이때다 싶어 흔쾌히 허락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남편을 직접 보시고는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반면 저는 시어머니 눈에 그리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대뜸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우리 아들 얘기 들어보니 네가 아주 야무진다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만큼은 아닐 거다. 내가 워낙에 키가 센 사람이라서 말이야. 내가 여태껏 나보다 키 센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거든. 오죽하면 점집에 가서도 무당들이 내 눈을 못 마주치고 설설길까. 아주 무당도 내 앞에서는 맹 못 추고 벌벌 떨거든. 시어머니가 기가 굉장히 세고 그래서 무당들까지 벌벌 떤다며 누구도 자신을 꺾을 수 없을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라고요. 마치 눈싸움을 걸어오는 것처럼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시고 말이에요. 기가 세다고 하시더니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건지 저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러시나 싶었죠.
보통 며느리들이라면 시어머니 되실 분을 처음 본 자리에서 그런 째림을 받고 당황하겠죠? 하지만 저는 워낙에 보통에 범주하는 다른 사람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째려보시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그냥 같이 마주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 눈을 피하지 않은 게 당황스러우신지 헛기침을 하시더니 계속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근데 화장은 또 얼마나 짙게 하셨는지 그 부리부리한 눈을 보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무서워해야 할 일도 아니다 싶어 눈을 끝까지 피하지 않았네요. 사실 제가 한때 눈싸움이 취미이기도 했었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눈싸움으로 져본 적이 없었기에 그래서 오히려 재미있다 생각하며 시어머니 눈을 피하지 않고 눈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마 개념 없이 시비 걸겠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시어머니 눈을 피하지 않을 뿐이었어요. 평소 하던 대로 그냥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웃으면서 시어머니 눈을 쳐다보고 있었죠. 어머니가 말씀을 하지 않으시기에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그냥 입은 웃고 눈은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 동공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나중에 남편한테 전해 듣기로는 그런 제 모습이 그렇게 또라이처럼 보였다더라고요. 마치 맑은 그 눈으로 제가 시어머니를 잡아먹을 것처럼 보였었다는 거죠. 저는 그저 웃는 낯을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몇 분쯤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당황해 하시면서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마시더라고요. 눈을 너무 오래 뜨고 계셨는지 한 번 흐르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 바람에 시어머니께서 공들여 하신 화장이 와장창 무너지며 완전히 팬더눈이 되셨더라고요. 그게 어찌나 웃기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아야만 했네요. 그래도 첫 만남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신 어머니가 괜히 속상하실까 싶었던 저는 시어머니를 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어머니에게 그 모습이 참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 어머니, 눈이 시려우셔서 눈물이 나시나 봐요. 누가 보면 아들 장가 보낸다고 섭섭해서 우시는 줄 알겠어요. 뭐라고? 아니, 지금 이게 누구 때문인데? 너는 어른이 쳐다보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니? 나랑 눈싸움이라도 하자는 거야, 뭐야? 저는 그냥 어머니가 제 눈을 들여다보시는구나 싶어서 그냥 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원래 눈이 동그랗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어머, 근데 어머니 화장 다 번지셨어요. 화장? 아우 이게 뭐야. 세상에 완전히 판다 눈이 됐네. 어머니 멋져 보이세요. 요즘 유행하는 스모키 화장한 것 같으세요. 어머니 짱! 신세대. 아니 이게 누구 놀리나? 예, 너 내가 여태 한 얘기 못 들었니? 내가 기가 세다니까. 예,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기가 세서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이러는 거니? 저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있었는데요. 어머니 기 세시면 저야 좋죠.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건데 어머니가 제 편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 지금 그 모습 완전히 기센 언니 같아요. 나중에 어디 따져야 하거나 환불해야 할 일 있으면 어머니 모시고 가야겠다. 그때도 어머니 지금 그렇게 화장하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세상에, 제가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나?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제게 일부러 그러신 거였더라고요. 어머니는 하나뿐인 외동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런 아들의 장가를 보내는 게 못내 내키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하물며 당신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생각하시는 분인데 집안도 직장도 평범한 제가 남편의 짝이 된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그렇다고 나이 찬 아들을 결혼도 시키지 않고 평생 끼고 돌 수는 없기도 하고 명목도 없고 체면도 있으니 결혼 반대를 하지는 못하시고 대신 아들 장가 보내는 질투심을 제게 풀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초장부터 며느리 기를 죽이고 깔아뭉개기 위해 화장도 그렇게 짙게 하시고 눈싸움까지 거셨던 거죠. 근데 그런 쪽으로 눈치가 조금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 마음이 그런 줄도 모르고 눈싸움에 응하고 그래서 분해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또 눈치 없이 저런 말들을 했던 겁니다. 저는 정말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약간의 아부성 멘트를 했던 거였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겁주려는 며느리가 겁도 먹지 않고 되려 엿먹으라는 식으로 말대꾸를 하며 따박따박 대든다 싶으셨는지 저의 행동에 당황하시고 분해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줄도 모르고 그저 언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 좋다 싶은 생각만 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그런 저와 달리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다 생각하신 시어머니는 그 후로 아주 작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를 데리고 살며 제대로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으셨던 건지 시어머니가 원래라면 따로 신혼집을 구할 예정이었던 저희를 설득해서 합가를 제안하셨어요. 뭐 저희들 위해서라며 나중에 그 집 물려주실 테니까 같이 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자 오히려 남편이 펄쩍 뛰며 무슨 소리냐고 반대를 했었죠. 남편이야 결혼 전까지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으니 이제 와서 어머니와 계속 같이 지낸다고 딱히 힘들 일은 없었겠지만 아마 시댁살이 해야 할 저를 걱정해서 반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누구 결혼 못하는 꼴 보고 싶냐며 펄쩍 뛰며 난리를 치고 그 일로 시어머니와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일 걱정해야 할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원체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 성격이라 그런지 남들이 말하는 시집살이나 시댁살이나 그런 걸 걱정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 말씀대로 따로 빚내서 집 사느니 시댁에 얹혀 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었고요. 우리 그냥 어머니랑 같이 살자. 그럼 우리 빚내서 집 안 구해도 되고 또 나중에 우리 아이 생기면 어머니가 봐주실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좋잖아. 그리고 원래 집이라는 건 여러 식구가 복작복작 살아야 사람 냄새 나고 그러는 거지. 어차피 어머니 혼자 계셔서 자주 찾아뵈야 할 텐데 주말마다 시댁 따로 방문하느니 그냥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나야 별 상관없지만 혜영이 너 정말 괜찮겠어? 나는 괜찮지. 벌써 어머니랑 친해진 것 같기도 하고. 붙어 살다 보면 금방 가까워질 거야. 그렇게 저는 합가에 찬성을 했고 저희 부부는 시댁에 들어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예, 너 얼른 일어나라. 어머니. 지금 새벽 5시인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5시면 일어나 있어야지. 여태 자고 있어? 얼른 일어나서 밥 차릴 생각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밥이요? 무슨 밥이요? 얘가 아직 잠이 덜 깼나? 무슨 밥이긴 아침밥 말하는 거지. 우리 아들은 원래 일찍 일어나서 새벽밥 먹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애 안 깨게 조용히 하면서 밥 좀 차려라. 이런 건 안 시켜도 알아서 해야지. 내가 이 시간에 너 깨우러 일어나야겠니? 너는 어른 모시고 사는 예의도 모르니? 새벽밥이요? 이상하다. 저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준성 씨 워낙 잠 많아서 아침 먹어본 적 없다 그러던데요. 신혼여행 가서도 조식도 안 먹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만 자던데요. 어머니가 잘 모르셨나 봐요. 오히려 지금 깨워서 밥 먹이면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너무 졸리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희는 좀 더 잘 테니까 아침 드시려면 어머니 혼자 드세요.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새벽 대바람부터 저를 깨우시더니 남편이 새벽밥을 좋아한다며
저더러 밥을 차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남편이 아침을 먹는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남편이 워낙 아침잠이 많아서 수십 년째 아침을 먹은 적이 없다는데 여태껏 같이 산 어머니가 그걸 왜 모르실까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가 잘못 알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남편이 아침을 안 먹는다는 걸 알려드리고 다시 들어가서 잠을 청했죠. 제가 그렇게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자 황당해 하시면서도 아들을 깨울까 싶어 어쩌지는 못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다고 그냥 포기하실 시어머니가 아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든 아침 식사를 차리게 하고 싶으신 건지 그 후로 매일 새벽마다 저를 불러내 아침밥을 차리라 강요하셨어요. 잠기 어두운 남편 몰래 제 귀에 대고 자꾸 나오라고 난리를 치시며 억지로 저를 끌어내시는 바람에 제가 결국 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졸리고 귀찮았지만 긍정적이었던 저는 어머니 덕분에 미라클 모닝을 실천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시어머니가 깨우지 않으셔도 제가 먼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 밥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제가 밥솥을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얘는 밥을 하라 그랬더니 죽을 만들어 놨어. 몇 번 시키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어떻게 매번 이러니? 너 이거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냐? 제가 아직 밥 물을 잘 못 맞춰서요. 이상하게 제가 하면 자꾸 죽이 되네요. 근데 어머니, 오히려 잘 됐죠. 원래 아침에는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죽을 먹으면 소화에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밥보다는 죽을 드세요. 그리고 저는 원래 죽 좋아해서 괜찮아요. 뭐? 아니, 누가 지 괜찮은 거 물어봤나? 참 말도 안 통하고, 내가 미쳐. 저는 입맛이 까다롭지 않고 죽이던 떡이던 잘 먹는 편이라 괜찮았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너무 싫으셨나 봐요. 제가 한 밥은 입에도 대지 않으시더니 남편도 자느라 아침을 안 먹는 걸 보고서는 얼마 뒤부터는 아침 차리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며칠 아침을 차리다 보니 저도 왠지 결혼한 것 같고 좋은 며느리가 된 것 같아서 기뻤었는데 괜히 아쉬웠죠. 하지만 그 뒤로도 저는 어머니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왕 같이 살게 되었으니 불편한 고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하루빨리 가까워지고 싶었거든요. 예, 나 쇼핑하러 가야 하는데 너 좀 같이 가자. 쇼핑이요? 너무 좋죠, 어머니. 너 안 바쁘니? 그렇게 순순히 가겠다고? 안 그래도 저도 살 게 좀 있었는데 어머니가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 금방 준비하고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어머니가 쇼핑을 가자고 하시기에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이좋은 고부끼리 같이 쇼핑도 다니고 카페에 가서 담소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도 저처럼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시는가 보다 생각하며 금방 따라 나갔죠. 혹시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지시면 제 물건도 하나 사주시지 않을까 기대도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살 게 워낙 많으셨는지 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는 바람에 정작 제 물건은 볼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짐들을 들어드리며 짐꾼 노릇만 하다 왔죠. 예, 이것도 좀 들어라. 내가 요즘 기력이 없는지 영 힘이 없어서 말이야. 어머니, 오늘 아주 작정하고 나오셨나 봐요? 짐이 아주 많네요. 엄청 무거워요. 아유, 내가 산 게 좀 많지? 내가 좀 나눠드려야 하는데 손목이 아파서 짐이 많다 보니 네 물건은 포지도 못하겠네. 뭐, 네 건 나중에 혼자 나와서 사던가 하고. 아무튼 네가 괜히 고생이다. 괜히 따라 나왔다 싶니? 아니요. 제가 안 왔으면 어머니 혼자 이 많은 걸 어떻게 드시겠어요. 제가 따라 나오길 잘했다 싶네요. 잘했다고? 너 안 힘드니? 이게 짐이
적지 않게 무거울 텐데. 무겁긴 한데 그래도 들만해요. 안 그래도 저 요즘 운동하잖아요. 운동되는 것 같고 좋네요. 어머니랑 쇼핑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워낙 물건을 많이 사셔서 짐이 좀 많기는 했지만 운동한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할만하더라고요. 그래봐야 짐들이 몇십 킬로나 하겠어요? 헬스장에서는 돈 주고 더 힘든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괜찮다 싶었는데 어머니는 괜찮냐며 물어보시고 왠지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제 쇼핑은 하나도 못하고 짐 만들게 한 게 미안하셨는지 그 다음 주에는 저랑 같이 미용실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해주시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너는 젊은 애가 관리를 안 해도 너무 안 한다. 젊다고 요새 부리니? 머리를 주렁주렁 기르기만 하면 끝이야? 여자가 돼서는 머리도 좀 만지고 꾸미기도 좀 하고 그래야지. 지금도 봐라. 머리꼬리 이게 뭐니? 귀신 산발 같다 정말. 제가 좀 그래요. 어려서부터 화장도 잘 못하고 꾸미는 데는 영 소질이 없어서요. 머리도 만질 줄 몰라서 그냥 마냥 길렀더니 이러네요. 너 그러다가는 남편이 실려서 도망가면 어쩌려고 그러니? 우리 준성이가 아무리 착하다 그래도 남자들 여자가 관리 안 하면 정 떨어져 해. 에이, 설마 그렇다고 진짜 도망가겠어요? 혹시 그렇다 한들 그러는 남자들이 문제인 거죠.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마누라 꼴이 이상해졌다고 바람나고 도망가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때는 아주 짐승 취급을 하고 아작을 내놔야죠. 물론 우리 준성 씨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아작을 내? 뭐 그래, 아무튼 네가 이런 쪽으로 영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해주마.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돼. 제가 워낙 멋부릴 줄 모르고 다녀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제 머리가 귀신 산발 같다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결혼하고서는 바빠서 신경을 못 썼더니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맞는 말이구나 수긍을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알아서 머리를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워낙 멋부리고 다니시고 그쪽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시어머니를 전적으로 믿고 제 머리를 맡겼어요. 그리고 저는 깜빡 잠이 들어버렸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머리를 다 끝내고 거울을 본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머리가 왜 이래요? 어머, 내 딴에는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한 건데 왜? 별로니? 마음에 안 들어? 거울에 비친 제 머리가 귀까지 파인 쇼컷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머리는 평생 처음이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길던 머리가 다 잘렸네요? 아유, 이미 잘린 머리 어쩌겠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려니 해야지. 머리야 다시 기르면 되지 뭐.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네? 아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시 안 기르고 싶은데요? 역시 어머니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저 그동안 귀찮아서 그냥 길러서 묶고 다니기만 했는데 이런 머리도 진작 해볼걸. 어머니 믿고 맡겼더니 너무 좋네요. 어머니, 앞으로도 저랑 미용실 같이 다녀주세요. 이게 마음에 든다고? 시어머니가 알아서 해주신 머리가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보다 제 머리가 짧아진 것 같다며 잠깐 놀랐지만 제가 마음에 들어해서 그런지 워낙 팔불출이라 그런지 짧은 머리도 예쁘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동안 그런 머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머리가 짧으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고 아침에 머리도 빨리 마르고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정말 감사했는데 어머니는 왠지 그런 제 반응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왜 매번 좋다고만 하느냐며
제 웃는 꼴이 보기 싫다 그러시더라고요. 쟤 대체 뭐니? 눈치가 없는 건지 없는 척 하는 건지 이쯤 되면 쟤가 진짜 무서워질 지경이다. 엄마, 혜영이 그리 호락호락한 애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 좀 해. 며느리한테 잘 좀 해주란 말이야. 아우 시끄러워. 넌 지금 풀난 집에 부채질하니? 아주 니들 둘 다 꼴 보기 싫어. 응? 그렇게 어머니랑 쇼핑도 다니고 미용실도 다니던 저는 시어머니와 꽤 가까워졌다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면 남들이 말하는 딸 같은 며느리가 된 게 아닐까 싶었죠. 물론 가끔 시어머니가 제게 화를 내실 때가 있기는 했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매번 좋을 수는 없는 거라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이렇게만 지내면 시어머니와 정말 좋은 고부관계가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다며 저를 의심하시더라고요. 저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돈이라뇨. 제가 어머니 지갑에 어떻게 손을 대요. 그럼 가만히 지갑에 잘 있던 돈이 왜 없어져? 너 아니면 누구야? 설마 우리 아들이 그랬겠니? 밖에서 도둑이 들었겠니? 이 집에서 내 돈 훔쳐갈 사람이 너 말고 또 있니? 에? 그래도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저 억울해요,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시끄럽다. 내가 그동안 도둑년을 데리고 있었어. 그동안 내 속 팍팍 긁어대더니 키어이 이럴 줄 알았지. 네가 여태껏 일부러 눈치 없는 척 내 속 뒤집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알고도 가만히 봐주고 있었더니 얘가 나를 아주 물러본 거지. 내가 오냐오냐 해주니 만만해 보이든? 내가 그동안은 참았지만 이제 더 못 참지. 아주 제대로 홍군형을 내줄 거야.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저희 방으로 들어가셔서는 큰 가방에 제 짐을 마구잡이로 쓸어 담으시는 겁니다. 화장대, 화장품이며 제 옷까지 들이며 말이죠.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끝까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열심히 설명을 드려봤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동안 쌓인 게 많으셨는지 이럴 줄 알았다며 저를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결국 저를 엉망으로 싼 짐가방과 함께 대문 밖으로 쫓아내버리시더라고요. 그 광경에 놀란 남편까지 시어머니를 뜯어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 왜 이래? 혜영이가 아니라고 하잖아. 아니라고 하면 제 말이 다 진실이니? 그럼 돈 가져간 애가 지가 가져갔다 그러겠어?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 말을 누가 믿어? 혜영이가 뭐가 아쉽다고 엄마 돈을 훔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 억지가 어디 있냐고. 그럼 네가 훔쳤어? 제가 가져간 게 맞다니까 그러네. 아니면 네가 설마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니? 그렇다고 엄마가 직접 본 것도 아니잖아. 혜영이가 엄마 지갑에 손대는 거 엄마가 본 적 있어? 그럼 내가 괜히 이런다는 거니? 나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지. 그러게 내가 쟤 처음부터 뭔가 쎄하다 싶었어. 저거 생각 없이 사는 척하면서 속으로 짱구 굴리고 있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너야말로 저런 영악한 년한테 속지 말고 현실을 깨달아. 천연이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시엠이 지갑에 손을 대. 어머니, 저 정말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제 말을 믿어주실 수 있으세요? 거짓말하는 년이 무슨 말인들 못할까? 나는 내 집에 도둑년 못 두니까 너 당장 나가. 그럼 저 어디 가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어디 나가서 팡이라도 얻던가 네 친정으로 가던가. 에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진심이세요? 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럼 너는 내가 지금 너랑 장난친다 생각하니? 여차하면 도둑이라고 경찰까지 부를 테니까 경찰서 가고 싶지 않으면 썩 꺼져.
결국 저는 시어머니 손에 붙잡혀 대문 밖으로 쫓겨나야만 했고, 저는 더 이상 분란을 만들기 싫어 고분고분 쫓겨나 드렸습니다. 남편이 제 걱정을 하며 저를 따라 나오려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남편을 말렸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미우셔서 그런지 오해를 하신 건진 몰라도 그 일은 시어머니와 저 둘 사이의 문제라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정말 친정으로 갈 수도 없고 그냥 대문 앞에 서 있었죠. 그렇게 한 3시간쯤 지났을까? 문이 슬쩍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나자빠지시더라고요. 아이고 문이나, 아니 너 뭐야? 어머니 왜 그렇게 놀라세요? 무슨 귀신이라도 보신 분처럼. 어머니 때문에 저까지 놀랐네요. 너 설마 여태 여기 그대로 서 있었어? 그럼요. 저 아까부터 여기 계속 서 있었죠. 지금 3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생각하다 보니 시간 건 줄도 몰랐네. 제 집이 여긴데 제가 어디 가겠어요, 어머니. 아니, 얘는 대체 뭐하는 애야? 너는 배알도 없니? 어머니, 화 다 풀리셨으면 얼른 들어가요. 저 이제 배고파요. 어머, 아유,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기가 막혀서 정말. 엄마, 그만큼 했으면 됐어. 정말 아들 이혼시키고 싶은 거 아니면 그만하세요. 제가 혜영이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혜영아 뭐해? 얼른 들어와. 춥겠다.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정말. 그 사이 시어머니 오해가 풀리셨는지 그날의 일은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당신 어머니가 너무하셨다며 제게 몇 번이고 사과를 했지만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니 남편이 사과할 일은 아니라 생각했어요. 다만 저는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완전히 마음에 들어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대체 제가 어디가 싫으신 걸까 잠시 고민해 보았지만 제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 고민도 그만두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시어머니가 바쁘게 어디를 다니시더니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 갑자기 집에 무당을 데려오셨더라고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너는 눈도 없냐? 어디 이분이 내 친구 같아 보여? 너 때문에 굿하려고 모셔왔다. 네? 굿이요? 그럼 이분이 무당이신 거예요? 무당이라니? 보살님이라 불러야지. 아주 큰 돈 들여 굿판하려고 어렵게 모셔온 분이니까 조심해라. 굿이요? 왜요? 굿하는 거 되게 비싸다 그러던데 뭐 때문에 굿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뭐 때문은 다 너 때문이지. 저짝이 그 며느리구만. 에휴, 직접 보니 더하네 더해. 아니 기도 약한 아들이 어찌 저런 며느리를 들였어. 저렇게 드센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살려고 그러는지. 이 집 아들은 저 마누라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도 틀어눕게 생겼어. 아이고 안 됩니다 보살님. 제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지. 그때라도 결혼을 반대했어야 하는 건데.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자식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더니 전현 때문에 기어이 우리 아들이 사단나게 생겼네. 야 이년아, 지금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 때문 아니냐? 이년 기가 세서 내 아들 앞길 맞고 사사건건 괴롭히다가 기어이 명줄까지 끊어먹는단다. 그래서 내 아들 살리려고 굿하는 거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 앞길을 왜 막아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저희 결혼하고 승진도 하고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이프 기가 세면 좋죠. 어머니도 기 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 센 어머니가 든든해서 좋던데. 어머니는 제가 기 센 게 싫으세요? 인연이 지금도 기가 살아서 따박따박 대꾸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못 들었니?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는다잖아. 인연 때문에 우리 아들 죽게 할 수는 없지. 보살님, 전연 저거 아주 제대로 혼쭐을 내주십시오. 보안이 예사 기운이 아니라 누르기가 쉽지 않겠지만 내가 굿을 잘해서 이 집 아들은 어떻게든 살려주리다. 대체 제가 기가 센 거랑 남편의 수명이랑 무슨 상관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어머니는 제게 화가 많이 나셨고 그 보살이라는 무당은 저를 표독스럽게 노려보며 구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뻔히 앞에 두고 누름굿이라니 뭐니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말린다고 시어머니가 안 하실 분도 아니고 저도 굿하는 걸 쳐다보는 건 처음이라 좋은 구경 하겠구나 싶어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무당이 주변에 굿상인지 뭔지 잔뜩 차리고 굿할 준비를 하더니 저를 중간에 앉혀놓고는 이상한 말을 읊으며 굿을 시작하는 겁니다.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 남편 잡아먹고 남의 앞길 막는 니년 썩 물러가. 아이고 신령님 보살님 제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철원년 기에 눌려 우리 아들 명줄 짧아지지 않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천지신명님. 무당이 오색 한복을 입고 방울을 들고 제 주변을 마구 뛰어다니는데 그 광경이 좀 얄궂다 싶으면서도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라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점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무서워한다고들 하던데 저는 워낙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그런지 그런 것도 다 재밌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제 돈 주고 굿할 일은 없을 텐데 제가 평생 어디 가서 그런 걸 구경하겠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신기한 마음으로 한창 기도인지 주술인지 읊어대는 무당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순간 무당이 저와 눈이 딱 마주치더니 놀라 나자빠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왜 그러세요? 뭐 잘못했어요? 응? 한창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계속 해보세요. 장군님, 장군님이셨군요. 이번에도 제가 눈을 너무 또렷하게 뜨고 있었던 건지 무당이 제 눈을 보고 갑자기 겁이라도 먹은 것처럼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던 것도 멈추고는 저를 보고 장군님이라고 그러면서 제 앞에 납작 엎드려 큰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무서운지 제 앞에서 덜덜 떨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며 차마 고개를 들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이번에도 또 이러는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친구들 따라서 점집 구경을 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본 무당들이 죄다 저런 비슷한 반응들이었거든요. 무당들 하는 말이 제가 전생에 장군이었다나 뭐라나 천하를 호령할 사주라며 다들 저를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곤 했었어요. 전생 같은 게 정말 있을까 싶었던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리 귀담아 듣지는 않았지만 무당들이 저를 보며 기백이 대단하니 장군감이니 하는 말들을 듣는 건 익숙했죠. 그런데 이번엔 시어머니가 데려온 무당까지 저를 보고 장군이라며 절을 하니 이제는 정말 전생이 있는 건가 믿고 싶을 정도이더라고요. 그렇게 무당이 저를 보고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자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무당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니 보살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굿을 하다 말고 쟤한테 절을 해요? 갑자기 귀신이라도 씌인 거야 뭐야? 이년아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얼른 엎드려. 나처럼 장군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말이야. 예? 장군이라뇨?
누가 장군이에요? 기가 세다. 글러먹었다. 니년 말만 믿고 어디 잡기 좀 꼬인 망나니인 줄 알았더니 이 썩을 년. 니년 때문에 하마터면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이분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다. 이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장군이시라고. 그런 귀한 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추접을 떨었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얼른 무릎 꿇고 장군님께 사과드리란 말이다. 에? 정말 얘한테 절을 하라고요? 아니 보살님, 왜 이러세요 정말. 천연이 우리 아들 죽일 팔자라면서요. 아니라니까. 아유, 이제라도 아니라면 말을 알아쳐먹어야지. 저분은 니년 아들 잡아먹을 팔자가 아니시라. 애초에 니년이나 니년 아들이나 넘볼 만한 팔자가 아닌 분이시라고. 이게 눈치를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 무당이 저희 시어머니에게 더 큰일 나고 싶지 않으면 얼른 제 앞에 납작 엎드려 빌라며 화를 내고 마구 욕을 하며 윽박을 지르시는 겁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당황해하고 계시자 무당이 손등으로 저희 시어머니의 오금을 내리쳐서 제 앞에 기어이 무릎을 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퍽 하고 무릎이 굽혀져 제 앞에 엎드린 채로 넘어지셨고 저는 졸지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그 두 사람의 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그 무당도 나이가 꽤나 있어 보이시는데 어머니 뻘 되는 어른들의 절을 받자니 참 불편하더라고요. 아휴, 왜 이러세요. 무당 아주머니, 그러지 말고 얼른 일어나세요. 제가 뭐 어른들을 잡아먹기라도 하겠어요?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감히 장군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주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제가 요즘 신발이 떨어져서 실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제발 부디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아니, 무슨 죽을 죄까지야. 저도 다른 점집 가서 제가 전생에 장군이었다, 나라를 구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긴 했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전생이 진짜 있는 줄도 모르겠고 설령 그랬었다는들 지금은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닌데요 뭘. 아닙니다. 장군님은 분명 크게 되실 분이세요. 애초에 이런 집안에 어울리실 분이 아니신데 정치를 하셨더라면 대통령이 되셨을 거고 사업을 하셨으면 회장님이 되셨을 분이신데 어찌 이런 미련한 인간들과 엮이셔서 고초를 겪으십니까? 어머, 제가 사업을 하면 그렇게 잘 되나요? 근데 저는 정치고 사업이고 뭐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아유, 그러면요. 장군님이 바라시는 일이라면 뭐든 그리 될 겁니다. 기운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 털을 잡으시면 잡으시는 대로 발길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일이 형통하실 거예요. 자네, 내 말 다 들었으면 앞으로 이분을 귀하게 모셔야 할 게야.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감히 자네 아들 운이라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 얼마 없는 운을 장군님과 결혼하는데 운을 다 썼으니 앞으로 이혼을 하거나 한눈을 팔았다가는 큰일 날 게야. 자네나 자네 아들이나 둘 다 장군님을 아주 극진히 모시고 살아야 할 걸세. 혹여나 장군님께 화를 입혔다가는 자네 아들은 물론이고 이 집안 대대손손 아주 화를 피하지 못할 테니까 내 말 귀담아 듣고 똑바로 살아. 아이고, 예, 보살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며느리가 그런 줄도 모르고. 장군님, 우리 며느님, 제가 앞으로 아주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무당이 제가 대통령이 될 상이라니 뭐래도 잘 될 거라느니 좋은 말들만 막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남의 말에 휘둘려 괜한 일을 벌이고 싶지도 않고
저는 정말 부귀영화보다는 그저 가족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무당의 말을 정말 열심히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저에게 잘해주라는 무당 말을 꼭 따르겠다며 저를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며 구슬하시겠다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니 저는 왠지 그 상황이 웃기기만 했네요. 잘하겠다느니 뭐니 나한테 말할 게 아니라 장군님한테 드려야지. 자네하는 꼬락서니 보아하니 그동안 적지 않게 장군님을 구박했을 모양새인데 행여나 장군님께 잘못한 게 있었다면 얼른 사죄드리게. 그것만이 자네가 살 길이야. 그럼요. 당연하죠. 아이고 며느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못한 일들은 다 용서해다오. 내가 무지하고 모자라서 그런 실수를 한 거란다. 내가 그저 얄팍하고 알량한 자존심으로 너를 내리누르려고 했다니. 아유, 내가 아무래도 상대를 잘못 찾은 것 같구나. 잘못했다. 미안하다 며느라. 어머니, 저한테 뭐 잘못한 거 있으세요? 저는 별로 섭섭한 거 없는데요. 저희 그동안 쇼핑도 하고 미용실도 가고 많이 가까워졌잖아요. 참, 저번에 어머니가 제가 도둑질했다고 오해하셨을 때는 좀 속상하긴 했는데 그것도 벌써 다 잊었어요. 제가 워낙 뒤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내요, 어머니? 그렇게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제 앞에서 손발을 싹싹 빌며 뭔지 모를 용서를 구하셨고, 무당은 더는 저와 마주하기 싫은 것처럼 쏜살같이 구판을 정리하고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로 도망치듯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후로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시더라고요. 왠지 저를 불편해하신다고 해야 할까? 무서워해야 한다고 해야 할까? 그리고 전에 없이 저를 열심히 챙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쫓아오셔서는 됐다며 어머니가 직접 하시고, 제가 밥상에 수저 한 벌 놓는 것도 못하게 하시는 거죠. 어머니, 왜 혼자 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저랑 같이 하세요. 아니다. 나 혼자 금방 하는데 뭘. 너는 회사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뭘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쉬고 있어라. 다 되면 부를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어. 빨래를 널려고 해도 청소기를 돌리려고 해도 자꾸 어디서 나타나셔서 못하게 하시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마저 의아해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뭐가? 내가 뭘? 언제는 혜영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요즘에는 왜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게 뭐 이상하다고 그래. 며느리가 예뻐서 잘해주고 싶은가 보지. 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엄마 원래 안 그랬잖아. 게다가 그냥 잘해주는 걸 떠나서 아주 절절매잖아. 혜영이가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거의 떠받들며 지내는 게 이상해서 그러지. 아니, 얘가 아까부터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혜영이를 미워했다고 그래? 너 내 며느리 좋아해. 그래서 잘해주는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해주는데 무슨 이유가 달리 있니? 다 내 자식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너도 말이야. 네 처한테 잘해라. 네가 혜영이한테 잘해야 네 인생이 잘 풀리는 거야. 혜영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행여나 혜영이 몰래 딴짓거리 할 생각 말고 네 처 아주 귀하게 떠받들어 모시라고. 알았어? 남편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이유를 몰라 황당해했어요. 심지어 이제는 시어머니가 되려 남편에게 저를 잘해주라고까지 하시니 남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도 어쨌거나 시어머니가 제게 잘해주시니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무척 만족해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제가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할 일이 없거든요. 음식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차려주시고
청소 빨래도 어머니가 다 해주시니 너무너무 편하네요. 덕분에 몇 년 만에 분가하려던 계획도 접고 계속 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너무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시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 싶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모두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